일단 발표 하나 한번 먼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씨가 리눅스 시스템 최적화 방안에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볼 때 서버 쪽에는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버 관련된 슈퍼컴퓨터 이렇게 CPU 여러 개 이렇게 끼워갖고 만드는 슈퍼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의 노하우나 뭐 클러스터라든가 뭐 그런 쪽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본인의 오늘은 이렇게 가족적인 분이니까 뭐 본인의 자랑도 해주셔서 좀 재밌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박수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타임인데요.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리눅스 시스템 특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동도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는 것은 이제 뒷부분 제 전공이 원래 페더럴 페더럴 프로그램이었고 현재 리눅스 클러스터 하다가 지금 클러스터 쪽에 지금 업무를 하다가 맡고 있고 다른 또 하나가 시스템 컨설팅 하다가 지금 이렇게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 서버 쪽은 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리눅스 시스템 하다가 쓰다 보면 이제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노트북에서 지금 다른 뭐 이렇게 노트북 있으신데 노트북에다가 리눅스 봤을 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말들 많이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퍼포먼스 정의가 뭐죠? 성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성능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다른 단어적 의미가 맞습니다. 퍼포먼스예요. 지금 전부 다들 이렇게 고성능의 슈퍼컴이든지 내 노트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지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더 빠른 시스템이 되기를 다들 원하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 쓴 것처럼 이 버튼에서 또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퍼포먼스 한자가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 개발자분 계셔요? 시스템 쪽 지금 이렇게 시스템 운영 관리 하신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그는 게임 개발하신다. 안드로이드 쪽 개발하신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차를 샀어요. 차를 사면은 그 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좋은 차를 사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차를 샀습니다. 그냥 순정 써. 자, 방금 말했죠. 순정을 쓰겠다. 이것도 답이에요. 순정을 쓰는데 순정을 쓴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퓨어 네? 플러시 퓨어 네? 좋은 연료 좋은 연료. 맞습니다. 좋은 연료가 있어야겠죠? 좋은 좋은 연료는 뭐죠? 여기서요? 여기서 잠시 이제 지금 이제 리눅스 이야기를 하다 저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것과 같이 연관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연료를 하셨는데 좋은 연료의 정의가 뭐죠? 불순물 없고 깨끗한 불순물이 없고 깨끗하다. 자, 다음은 그 말하면은 다듬으면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오탄가가 높다고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유소 혹시 차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자건 있으시다. 자건 있고 나는 우리 집에 택시가 있다. 버스가 있다. 트럭이 있다. 다 합쳐서 차가 있다. 있으실 거예요. 다들 아마도 주유소 가보시면은 딱 최근에 갑자기 이제 그거 생겼죠. 고급 휘발유라 가지고 보통 휘발유보다도 좀 더 비싼 게 있죠. 그래서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강남이라든지 그런 부자동네 보면요. 스포츠카만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주어져요. 걔는 리터당 얼마인지 아세요? 걔는 리터당 10,000원이에요. 다른 말은 그 차를 타고 간 사람은 도로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다니겠죠? 자, 다시 이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 쪽에다 잠깐만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볼까요? 좋은 데 많은 것처럼 좋은 연료. 리눅스로 하면은 뭐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한 연료라. 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 이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윈도우스 커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실제 지금은 유명한 강사님 앞에서 커널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데, 사실 이따 보시면은요, 컨트롤스 스위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시스템 펌스가 또 틀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캐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지금 돌아갈게요. 차 이야기 다시 합시다. 자, 좋은 연료 쌓인다. 또 허브. 허브? 2분의 2. 네? 허브. 메인이 허브를- 이뻐야 돼, 일단. 아무리 좋은 차도 2분의 2 딱 타야 폼이 나요.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 그러면은 좋은 A 놨다가 저희가 쓰는 리누스에다가 붙이면 뭐가 되죠? UI? 맥북. UI는 아닌 것 같고요. 네. UI는 아닌 것 같고 맥. 좋은 이쁜 애인. 킬러소프트 조수소프트님. 자, 차는 뭐죠? 사람을 싣고 다니죠? 이쁜 애인은 차예요? 사람이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되겠죠. 이쁜 소프트웨어. 다른 말하면은 아름다운 소프트웨어. 다른 말하면은 군도찌가 없는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자, 연료 나왔고요. 이쁜 A 나왔어요. 또 여기다 하나 더 붙여주실 분 계세요? 자, 차의 공차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수용차의 공차 무게 중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 뒤에 트렁크를 딱 열었어요. 뒤에 트렁크 딱 열었더니 거기에요. 볼링공이 3개가 굴러다니고 골프 가방이 2개가 있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벽돌이 20장이 실려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차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아까 저희 순정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순정은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순정 상태에서 또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템퍼러리 타이어. 우리말로는 스페어 타이어 하죠. 그 무게도 장난이 아니 나오죠. 그 무게, 그 타이어만 빼도 연비가 5%가 올라간대요. 5%? 이 5% 수치, 이 5%가요. 요새 아마도 여기 부산은 어떨지 모르는데 서울에서는요, 버스가 전지 신호에 딱 시동, 빨간 신호등에 딱 서 있으면 엔진이 저절로 꺼집니다. 그리고 시동을, 그 다음에 시동을 바뀌고 SL 걸면 자동적으로 시동 걸리고 나가요. 근데 그때 절감되는 연비가 5%예요. 다른 뒤에는 타이어를 여러분들 그 스페어 타이어를 빼더라도 그 정도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말 했더니 어려운 거 됐어요. 그럼 사고 났을 때 저는 어떻게 타이어도 가야 될까요? 했어요. 답 하나 있죠? 보험회사 물으세요. 무료입니다. 자, 차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차, 여러분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조건 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주세요. 또 뭐가 있죠? 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매뉴얼대로 제대로 써야겠죠. 네? 매뉴얼에 맞게 제대로 차를 운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수동이 아니라 이제 스틱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스틱에서 변속기 타임을 어떻게 구성하시죠? RPM 미터 가져가시죠? 자, 스포츠카는 여러분들이 타는 차보다도 더 빠르죠? 스포츠카에는 메타기가 뭐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속도계 있죠? RPM계 있죠? 수온계 있죠? 연료 게이지 있죠? 디폴트로 4가지가 있죠? 근데 차는, 스포츠카는요, 거기다 더 들어가죠? 유압계, 산소계, 여러가지 메타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리누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리누스에서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뭐가 될 수 있죠? CPU 점유율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은 모니터링.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부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게요. 그러면 저는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이제부터 제가 그 중간 정도 받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이제 키포인트만 이렇게 집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이에요. OS가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리눅스가 있는데 빠졌네요. 뭐가 빠졌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빠졌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구나. 하드웨어 보이시죠? OS 보이시죠? 라이브러리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하드웨어 지금 이렇게 색깔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잘못 써봤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요. OS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죠? 라이브러리. 좀 이해해주세요. 옥타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지금 찜질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라이브러리는 뭐예요? 라이브러리는 바로 어플청하고 차하고의 그 중간 단계, 말하면 핸들, 아니면 조작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본 것처럼 이쁜 여자. 자, 이것들이 각각의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들까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게임을 쓴다고 했을 때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게임을 컴파일을 했던 그 라이브러리 필요하겠죠? 그 라이브러리는 리눅스하고 이렇게 통신하게 되죠? 커널하고 기타, 커널하고 드라이버든지. 그 다음에 OS는 그 밑에 있는 하드웨어에 있는 CPU, 램, 디스크, 네트워크나 부분하고 또 통신하게 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들은 드라이버에서 커널하고 드라이버에서 움직이고, 이것은 이제 라이브러리에도 올려주고,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하고 서로 통신해가지고 이것을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리눅스의 퍼포먼스 옵티마이저는 것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최적화를 시켜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온 것들입니다. 리눅스, 커널, 모니터링, 그다음에 튜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커널 쪽은 사실 지금 좀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짧게 스킵하고 실제 그 퍼포먼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 튜닝 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요. 자, 파악됐죠? 지금 퍼포먼스의 그 모니터에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CPU, 메모리, 목이 아프다. CPU,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I/O 갖다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서버 관리자들은 이제 그 시스템의 특정 값을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베이지를 해가지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 갖다가 좀 더 올려놓은 거, 좀 더 이렇게 도시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드웨어 위에 펌웨어가 있고, 펌웨어와 드라이버하고 커널이 같이 물려 있고요. 그 위에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IBM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저하고 똑같은 그림을 써요. 자, 이제 리눅스에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뭐 다들 여기서 이렇게 리눅스 갖다가 써보셨으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건너뛰고. 리눅스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비 프로세서 하죠. 네. 좀비 프로세서 정의가 뭐죠? 죽지 않는다. 왜 죽지 않죠?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링크가 깨지거나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링크가 깨진다.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 아니까 모른다. 때려치워라. 때려치워라. 자, 이따가 그 좀비 프로세스의 정확한 정의를 볼게요. 그거는 가져볼게요. 그 좀비 프로세스 죽일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죽을 수 있어요. 있답니다. 그거는 자 당신이 해야겠다. 자, 좀비 프로세서 거기서도 한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물론 좀비 프로세서 죽일 수 있어요. 조건이 있죠. 좀비 프로세서만 죽일 수 있어요? 다 죽죠. 제가 방금 좀비 프로세서만이에요. 방금 제가 이거 잘못 답했는데 좀비 프로세서는 죽일 수는 없어요. 걔만. 왜 그런지 이따가도 그 커널 단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리눅스 프로세서는요, 그 프로세서가 뭐냐면은 이제 리눅스 내 프로세서 관리하는 것은 많은데 프로세서는 뭐 그 태스크 스토리하는 자료 구조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어려운 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저는 좀 더 있으면 좀 전문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엘로카를 갖다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세서 만들어주면은 시스템 메모리에 태스크 스토리가 뱉어내고 태스크 벡터가 추가가 되고 현재 실행되는 프로세서 찾기 위해서 커런트 포인트가 생성이 된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것은 뒤에도 여기 연관되어 가지고 또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태스크 스트럭처는 그 스트럭처의 구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신이 되거든요. 얘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이제 그 좀비 프로세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요. 자, 모든 프로세서 생성 시의 중점 및 기거와 같은 자체 수면 주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프로세서 아까 시행할 때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근데요, 프로세서 수면 주기는 이제 성능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따가 보면은 커런트 스위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실제로 다방면에 이야기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발생돼요. 그것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드릴 또 스케줄러하고도 또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리눅스에서요. 그래서 퀴즈 하나 더 내드릴까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서울에 있었으면은 저희 회사에 있었으면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상품들을 잔뜩 갖다 놔 뿌리면서 했을 텐데 아마 여기 서울에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성사하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마구 뿌리잖아요. 자, 프로세서는 차일드 프로세스 생성되고 차일드 프로세스 생성되고 그 다음에 ESRP라는 펑션에 의해서 좀비가 돼요. 링크가 깨졌다고 해서 좀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좀비가 되고 여기서 실제로 완료를 크로즈 시켜줄 때 이제 이 좀비 프로세스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레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스레드는 한 프로세서 생성되는 시행 당일이에요. 그 다음에 동형 프로세서 다른 스레드와 병렬로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한 같은 메모리 자원, 주소 공간, 열릴 파일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데이터는 동형 집합을 액세스할 수 있고, 스레는 Write Wait Process, LWP라고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스레드 포함을 짜라보면요. 아마도 여기서 그 프로그래머들에서 이렇게 그 스레드 포함을 짰지. 그러면 자원을 공유할 때 리소스 변경하면 돼야 안 돼요. 메모리 위치를 바꿔줘가지고 수업시키는 건 가능하다. 그렇죠. 대신 그걸 알려줘야지. 자, 사업 백신 장군 진정함이 구역은 이제 사무자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들이요. 자, 기본적으로 스레드에는 자원을 공유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요. 프로세서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세서가 생산되면은 프로세서도 이렇게 쿠피나오고 하거나 아니면 스레드에는 가운데다가 리소스 갖다가 서로 쉐어드를 해가지고 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리눅스 스레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리눅스 커널이 2.대가 있었고 2.4대가 있고 현재 2.6대로 올라오면서요. 그게 스레드 그 방식이 바뀌었어요. 현재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은 이제 그 NPTA라고 하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레드헬스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리눅스는 NPTA라는 그 스레드 방식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쪽에 가서 있다가 좀 더 그 지금 유명한 선생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기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NPTA는 이제 레드헬스에서 개발이 됐거든요. 레드헬스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딱 두 가지다 봐요. 아나콘다와 요 NPTA라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오어 스케줄러들 자기네들 커버에다 집어넣고 상품화 시켰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그 나이스 레벨을 하죠? 나이스 레벨 뭐죠? 모릅니다. 혹시 여기서 그 부산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
별 수 없네요. 내가 가장 먼저 왔다. 아니 리눅스 사용자들이 나이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이스 좋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리눅스에서는요 프로세스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게 마이너스 20부터 해가지고 19단계까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20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스템 레이어예요. 얘가 유저 레벨보다도 높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요것들 갖다가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치.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거거든요. 제가 컨텍스트 스위치 했었죠. 스레드는 OS에서 기본적인 스케줄도 다니고요. 이런 스레드를 OS에 여러 개를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멀티태스킹을 하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HP는 한 번에 한 가지 명령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스레드는 레지스터와 터널 스택, 사용자 스택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컨텍스트를 해요. 자, 문제는요, 이쪽이군요. 컨텍스트는 스레드가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스레드도 이 작업을 넘길 때 서로 저장을 하고 그것을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해요. 그러면 프로세서에서 넘어갈 때 이 프로세서를 잡고 있던 그 저장에 있는 것을 아까 전에 서두에서 수연을 한댔죠. 그러면 이 것을 이쪽에다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 정보 갖다가 아까 했던 모든 정보들 저장하고 이것을 넘겨줘야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리눅스 있으면 탑 한번 쳐보세요. 그 탑 치시면은 프로그램이 한 개가 실리는데요? 아니죠. 많이 실리죠. 근데 실제 여러분 더 많은 잡을 넣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저장하고 넘겨주고 저장하고 넘겨주고 서로 교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 이렇게 성능의 또 주요 관점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인터럽터. 인터럽터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업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이것은 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때문에 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몇 가지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실제 프로세서 스테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까 전 것처럼 ESR 텍스트 좀비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웨이트 환수를 호출할 때까지는 프로세서가 남아있는 상태가 실제 그 상태예요. 다른 말은 리스크가 깨진 게 아니라 웨이트에서 우리가 호출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때문에 애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는 어미 프로세서를 죽여버리는 나머지 차일드 프로세서는 딱 죽겠죠. 아까 전에 임창수 씨가 말했던 그처럼 얘도 죽이면 나머지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프로세서 메모리 세그먼트 이것은 이따가 저희 유명한 가사님께서 정말 재미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또 퀴즈까지 내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 칠판이 있었으면 칠판에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퀴즈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안드로이드 얘기하고 제가 질문할 겁니다. 메모리 이야기들요. 자, 실제 메모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렇게 부족한데요. 일단은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자료를 전달할 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리눅스 스케줄러. 스케줄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 프로세서의 스큐에 자원에게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요, ON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ON이 뭐냐면은 ON 스케줄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요. 리눅스 3번 스케줄이 일할 경우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서를 찾기 위해서 IATS라는 전체 프로세서 연결 리스트의 헬에서부터 분리쓰는 함수를 제약하면서 이게 조사를 했어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요. 이것이 매번 이것이 할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것을 딱 한 번에 만에 끝나게 만든 것이
O1 스케줄러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레드의 쪽으로 기준으로 따지면요, 2001세까지는 ON 스케줄러였어요. 근데 3점대로 올라가면서 이 스케줄러가 이제 ON 스케줄로 올라가면서 리눅스의 성능이 정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었어요. 만약에 이게 옛날처럼 ON 스케줄러를 지금도 썼었으면은 현재처럼 다양한 분야에 아니면은 다양한 멀티태스킹 분야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수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네 슬라이드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 시스템에서 한번 넘어갈게요. 아까 처음에 그 리눅스를 여기서 가장 많이 오래 쓰셨다. 난 몇 살 때부터 쓴 걸로 하죠. 근데 횟수로 따지면 뭐 비슷비슷하잖아.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무시하셔도 돼요. 자, 아까 전에 그 1세대라고 하셨던 분. 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파일 시스템한테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A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그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이 A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디스크에다가 라이트라든지 리드 할 때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알고 하죠? 무형체질 가능성 준다. 네, 두 번째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ESLT3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요. 그죠? ESLT3에 라이트가 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우리가 저널리라고 하잖아요. 저널리 하잖아요. 우리가 저널리 파일 시스템 하잖아요. 저널리 파일 시스템에 라이트 되는 그 방식, 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분 있으세요? 자.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파일 시스템이 뭔지 몰라요. 그냥 라이터랑 함수밖에 없어요. 그럼 라이터 함수라는 것은 아까 하신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VFS,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에요. 다르면은 밑에 ESI2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제 위에 있는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다가 그냥 넘겨줄 뿐이에요. 다르면은 밑에 있는 쪽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유저 프로세서는 시스템콜에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에다가 직접 이게 내린 뿌이란 거죠. 자, 여기서요, ESLT3, 아까 지금 저널이라 했죠? 자, 저널이라는 것이 우리가 디스크 하나 쓸 때 어떻게 쓰죠? 그냥 라이트라고 쓴 게 아니라 저널리는 저널 로그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저널 로그가 쓰여지고 그 저널 로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따부터 보면은 파일 시스템 체크할 때 저널리 그 저널 파일 시스템 체크 들어가죠? 그 체크한 것이 파일 시스템에 그 로그를 갖다 먼저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정합성을요. 자, 그리고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이터라고 하자면은 처음에 이거 라이터 저널 로그를 쓰고 그 다음에 메이크 체인지도 이렇게 HO에서 파일 시스템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저널을 갖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파일 시스템이 깨졌다면은 그 로그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이게 ESL2하고 틀린 점입니다. 이게 저널 파일 시스템 특징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서도 성능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마운트 옵션에서요. 디폴트라고 쓰잖아요. 근데 디폴트 말고도 옵션에는 이 파일 시스템 마운트에서는 write back, write through라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더 주어져요. 근데 거기 그 옵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write back 같은 경우가 그 파일 시스템의 성능 갖다가 더 높일 수 있는 옵션을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면은 write back 나중에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중에 디스크에 자기가 생겼을 경우 이 그 데미지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요. 벌써 졸리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I/O 서버 시스템 그 아키텍처에다가 좀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메모리.
자, 메모리 하다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이제 스왑이라는 것도 있고 캐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도 앞에 그 뒤에 좀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캐시. 우리가 이렇게 캐시 메모리 하거든요. 다르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CPU에다가 쓸 때 CPU의 그 모든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쓰고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CPU가 핸들링 하겠죠. 프로세서 다른 프로세서의 메모리에 캐시된 데이터 또 서버에서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캐시에서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데이터 변경하려고 하면 먼저 메모리에 데이터를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와 메모리 데이터가 보유하지 않으면 메모리 데이터를 갖다가 너트 컴퍼를 해가지고 이것을 체인지 해줘야 돼요. 왜? 이게 체인지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이게 또 그 프로세서에 이제 데미지가 입어져요. 다르면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거 틀려요, 서로. 근데 리눅스는 이것을 정합성 갖다가 항상 맞춰주거든요. 제가 틀리고 이쪽이 틀리면은 서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에 대한 동기 프로세스를 플래싱이라고 해요. 이것을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자주 얼마 자주 이렇게 그 리프레시를 시킬 수 있냐는 이제 시킬 수 있냐는 이제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처럼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요. 실제 여러분들께서요. 리눅스 튜닝 하신다고 시스CTR 하시다든지 그쪽에서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디스크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CPU 이야기했고 메모리 이야기했고 디스크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여러분들 인터넷 안 쓰세요? 네트워크 써야겠죠? 자, 네트워크도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funk션하는 거 보면요. 위너 스택에 의해서, 이런 그 리눅스 네트워크 스택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BSI 소켓에 의해서 인텔 소켓, TCP/IP, UDP, IP, 데이터 링크,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NIC 통해 가지고 다시 오고, 그라브에서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링크에서 IP에서 UDP에서 인텔 소켓에서 BSI에서 이제 프로세서를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할게요. 제가 그때 한번 이것을 설명하다가 하는데 어느 분이 딱 이해했어요. OSI 7단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틀려요. 그거는 OS 10단계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다 가지고 이거 OSI 7단계 아닙니까? 하는데 틀린 거예요. OSI 7단계는 이거하고 틀리게 이 단위에서 생기는 그 문제, 이 단위예요. 통시하는 단위이지 이쪽은 아니에요.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릴까요? OSI 7단계에서 맨 첫 번째 레벨 1 뭐죠? 피지컬 레이어죠? 그러면 어디 부분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BSI 소켓이라는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소켓 인터페이스고 선택 프로덕티비티 도메인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아까 처음에 했던 데이터 링크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 이제 보여준 것들이고요. 자, 네트워크 갖다가 조금 전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시스템 쪽 값에서 우리가 변경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PRC 밑에, CC 밑에 네트워크, 뭐에서 RMS라든지 RMS, WMS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것들이 보면은 이런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부분이 어느 쪽에 들어가지 않다는 의식하는 거예요. 소켓이 지금 보시면은 소켓이 하면은 TCP 매미에서 됐을 때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샌드 버퍼와 리시버 버퍼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TCP 매미라든지 TCP WM 라는 것이 실제 여기서 이렇게 펑션들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주어주는 것들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다가 주는 숫자가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다 이런 로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퍼포먼스가 네트워크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라이트냐 레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치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조금 틀린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은 일반 그
PIP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인피니밴드라는 이제 노지 갖다가 이렇게 그린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밑에 있는 그 NS 단에서 그 드라이브를 통해 IP35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업데이트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 앞단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그 스탠다드 리눅스 네트워크 스택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중간 단계에 생략하고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준 것처럼 그 TCP 단계다 지금 다 생략하면서 좀 더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하드웨어가 또 도주에다 하게 됩니다. 자, 매트리스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들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생략상 이렇게 그냥 잠깐 이렇게 읽고만 넘어갈게요. 뭐 CPU 유틸리티는 가장 간단한 통계고 80% 초기화 경우 프로세스 경력이 발생될 수 있고 리얼타임에서는 공무형상인 그 지속적인 시스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경보 지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웨이팅 타임. CPU 시간은 총량 대비 IO 작업 시간이 발생 시 기다리는 비율, 아이들 타임이 그다음에 CPU 비율은 시스템의 작업 시간이 기다리는 비율. 나이트 타임은 시스터 우선수의 변경. 다시 라이팅이 프로세스에는 소요되는 CPU 비율을 묘사하는 것. 그다음에 런에이블 프로세서 실행 준비하는 비율을 묘사하는 것. 그다음에 노드 에버리지. 근데 노드 에버리지 보면 이제 부하 평균 비율이라는데 잘못 생각하신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둔 것이 이제 두 개를 집어넣거든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에버리지 값에 보면은 대개에서 프로세서를 찾아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 언인터럽터 테이블에 있는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할 프로세서 수가 그 프로세서의 수가 이렇게 대기되어 있는 것들 다 빠집니다. 순수하게 테스트 러닝, 테스트 언 인터럽터 테이블 프로세서의 합계만 얘기 여기는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넘길게요. 메모리 매트리스에도 이게 몇 가지도 있고요. 네트워크 매트리스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모니터링 툴에서 쓰는 것이 이제 풀이라는 건 많이 쓰죠. 풀이는 현재 있는 메모리들 말하는 거죠. 자, 요 부분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거거든요. 프리해가지고 메모리 갖다가 출력하는데 지금 그 비율 갖다 나눠주고 이렇게 백분율 갖다가 얼마만큼 쓰는지에다 백분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표시를 해줄 때 이렇게 멀티 코맨드를 써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프리라는 거 가지고요. 그다음 탑. 가장 많이 쓰는 게 탑이죠. 자. 탑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윗부분과 밑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윗부분에 보시면은 현재 시간과 로기된 사용자 수, 시스템 최근 1분, 5분, 15분 대한 각각의 평균 부하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CPU에서 사용자 사용 중인 CPU 사용률, 시스템 사용한 CPU 사용률, 라이트 상식 이전 사용되는 CPU 사용률, 점유율, 사용되는 CPU 미사용률, 그 다음에 입출 대기 상태 사용률 하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게 그 밑에 단계에 있던 게 프로세스의 상태인데요. 각각의 또 우민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PID, 유저, PR, NI, VRT, IDS, 뭐 SHR, 그 다음에 CPU, M, 뭐 MEM, 타입, 커맨드인데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설명 갖다가 제가 다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또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네. 예, 탑 말고도 H탑이라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H탑을 쓰면은 탑하고 화면하고 달리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이쁘게 나오는데 굳이 탑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순수하니까요. 디폴트니까요. 유닉스도 있고 뭐 다. 물론 지금 거 말고도 에탑이라는 것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거든요. 이따가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리눅스에서 제공되는 거 말고도 몇 가지 툴들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탑을 한 것은 이제 디폴트로 시스템에는 모든 그 시스템 디폴트 들어있기 때문에 탑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물론 탑 말고도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 나중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사드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S 같은 것도 많이 쓰이시죠? PSR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뭐 이렇게 각각의 그 옵션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A, U, X 같은 것들 가지고 각각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L을 썼을 때는 이제 그 플렉스 플레어라든지 스테이트 갖다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들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것은 이제 리눅스 시스템 상위 10개의 스테이트 상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호 보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 뽑아내가지고 출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소프트를 시켜가지고 헤드에서 첫 번째 그 헤드에서 10개만 출력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구입 스테이트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플러스 메모리, 페이징, IO 블록, CPU 활동 상황을 출력하는 기능. 아까 설명한 것처럼 페이징이라든지 IO 그 페이징이 얼마큼 일어나는지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의 부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갔는지에 따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각각 옵션들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IO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스크에 대한 IO에 대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그 스크립트 제가 이렇게 좀 재미난 것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중에서 아파치라는 게 있어요. 이 아파치가 디스크 IO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물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일단 실제로 그것을 각각의 현재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서가 디스크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맨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실제 실무에서도 또 많이 쓰여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던 것 중 하나가 K 덤프라는 것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자, IO 스테이트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각각의 이제 그 설명들이 어떻게 될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P 스테이트 라는 것도 있고요. 그게 넘길게요. 그 다음에 RPCS 해가지고 여기는 그 섀도우 메모리, 세마포라든지 메시지 큐. 근데 이것은 아마도 그 DB 쪽 갖다가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이것도 스키하고 좀 재미난 것부터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사르. 리눅스 시스템 관련자가 가장 많이 보는 로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 사드 로고일 거예요. 사드 로고는 그 리눅스 쪽 레드햇이나 우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 안 됩니다. 이 사드는요, 시스 스테이트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리눅스에서는 시스 스테이트라는 RPM이고 똑같이 우분투에서는 시스 스테이트 tpk 파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시스 스테이트라고 치시면 바로 뜹니다. 그거 설치만 하셔도 이게 동작이 돼요. 단 리눅스 레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 스테이트 한다고 동작할 때 아무렇게 그것이 펑션 따가 주지 않아도 되지만도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시스 스테이트 하는 곳쪽에다가 보시면은 거기가 인예이블이 비지블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인예이블을 바꿔주시면은 그때부터 이게 동작이 돼요. 그 부분 하나는 더 이렇게 유익 있게 리눅스와 레드햇과 우분투하고 또 틀린 점이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사드 로그가 뭐냐? 사드 로그에 보시면 디폴트로 이렇게 나와요. 아까처럼 탑이라든지 PS, VM 스테이트든지 IO 스테이트든지 그것은 이제 디스플레이만 시켜주거든요. 로그는 기록이 안 나게 줘요. 근데 이 시스템은요, 크롬과 같이 움직여가지고 파일로 출력을 시켜주고 데이터 파일 만들어주고 데이터 파일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일과 다음에 사드라는 테스트 파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인데요. 뭐 알고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어디 있죠? 옵션이 일단은 이따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K 사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제 사드가 있다면 걔는 K 테스트 방식이고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K 사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GUI 함량으로 바꿔줍니다. 그 데이터를요. 실제로 요것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설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면은 이제요. 이 툴의 장점이 뭐냐면요. 딱 때려가지고요. 데이터에서요. 자기 현재 있는 테스트 파일 갖다가 불릴 수도 있고요. 런치 SSH 코맨드를 해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 갖다가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도 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그 다음에 런 로컬 코맨드 해가지고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 갖다가 불러가지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제가 이게 이 노트북을 동전이 켜가지고 데이터가 잘 써야 되거든요. 이거 돌리려면 혹시 자바 필요한가요? 네, 자바 있어야 됩니다. 자바로 네, 자바도 되어 있습니다. 네. 자바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그러면은 어제가 이렇게 매월 이렇게 매치였죠, 늦게가요? 어저께 16일이었어요? 26일이었죠? 안 나오네요. 다시 옮겨 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불러오고 대기번 것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대기번에 SSH가 조직이 좋기 때문에 없을 거고 일단 이거 피니시 나중에는 그 10P밖에 안 쌓았기 때문에 10P라는 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표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사전은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이렇게 테스트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어디다 써놨죠? 고추장 쓰다 보면 정말 이럴 때가 레드는 기본적으로 그죠 설치되어 있는데 네? 우분투 기어는 설치되어 있고 어떤 게요? 사드 사드는 디폴트도 설치 안 돼 있어요. 아니 레드 기어는 설치되어 네, 레드에서는 디폴트도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 레드에 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사드로요. 그냥 돌고 있던데 그것은 그 레드에 또 디폴트 깔면은 그 패키지가 4점 때, 5점 때부터는 5점 때부터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별도 옵션 패키지에서 시스스틱이라는 그 베이직 그 시스템 툴에서 시스템 툴을 깔고 거기서 이렇게 옵션을 넣어가지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디폴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도요 이렇게 모든 것 다 도표화를 쓸 수 있고 또 하나 이 툴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보여드려 봤는데 여기처럼 바깥으로 뺄 수 있는 형태가 PDF, JPG 형태도 다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옛날처럼 사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테스트 파일을 갖다가 SL에다 붙여가지고 SL에서 또 도표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또 하나 제일 말씀 것이 이것은 예전에 그 IBM 쪽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이것은 그 IBM 쪽에서 AI 쪽에서 나오는데 사이트는 www.ibm.com에 뭐 디벨로먼트 워크스의 위키에 디스플레이의 위키 타입의 엠몬 어나라이저 쪽 들어가시면 이것을 봤을 수가 있는데 디폴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 탑보다도 좀 더 이렇게 보기 좋죠? 우분투에서는요, 이거 설치가 정말 쉬워요. 그 소프트웨어 그 센터에서 그 엠모이너 치시면 또 이게 바로 뜹니다. 근데 리눅스 그 레드 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또 이게 컴파일하고 RPM으로 또 RPM을 만든 것을 그 소스 코드 찾아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우분투 쪽은 이것을 그냥 난 엠모이라고 치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칠 수 있는데 실제 엠모인이 이것보다도 더 이렇게 훌륭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옵션에서 이것도 데이터 파일로 떨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 떨군 가지고 떨군 것을 아까 전에 여기 엠머 어널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엠머 어널라이저거든요. 이거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화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되면은 근데 이것은 좀 더 엠머는 나중에 보시면은
정말 자세한 정보들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 M1이 옛날에 유니스 AIS 쪽부터 파생됐던 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버전이 지금 3.6.7까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 시드 관리자면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면은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쓰게 되면요, 이것을 이렇게 자동으로 레포트 갖다 만들 수 있는 풍선도 이렇게 주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그놈 시스템 툴이라 가지고 무슨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 노브들, 그다음에 그인데 이거 순서 넘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것들 프로세서 I/O, 아까 현재 있는 I/O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그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 I/O들이 익히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되어 있어요. 이 사이트 보면 여기 보면은 I/O 덤프라는 그 툴이거든요. 이 I/O 덤프라는 툴 갖다가 닫아가지고요. 부분을 이렇게만 치시면은 현재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인지 갖다가 또 보실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실제 한번 볼게요. 대신 저 명령어는요, 일반 중재가 아니고 수도도 이렇게 그 바꿔서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미 설치를 해놓은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요거 보시면은 저도 거기 짚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N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 컬러 짠 부분이에요. 자, C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 그 엔터 치게 되면요. 지금 이미 이게 돌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그 I/O를 일으킬 수 있는 I/O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하나를 해볼게요. 뭐요? 메모리 복제라고 갑자기 또 동작이 안 되는 것은 뭘까요? 갑자기 동작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데모부터에 나오는데 동작이 안 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빠졌네요. 위에 보이시죠? VM 블럭에서 덤프하다가 CN-K 이것을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나서 요것을 이렇게 실행하다가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큰 파일을 갖다 집어넣을게요. 자, 이제부터 하면은 현재 모니터에서 작업된 상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이게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CP라는 작업이 PID가 어떤 거였고 토탈에서 리저 라이트가 어느 정도의 일을 가지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I/O 스테이트는 전체의 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프로세서 어떤 프로세서 얼마만큼 일을 한지 갖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질문 드릴게요. 자, 라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CPU 갖다 많이 쓸까요? 디스크 I/O들 많이 일으키는 것이 CPU를 많이 쓰는 작업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디스크 I/O를 찾아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그 툴들이 또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런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 사이트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사이트에서 요 아이오터프하고 자기 자신의 그 팔만 이렇게 설치해 있으면 쉽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주안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지금 전체 페이지만 보더라도 지금 131페이지인데 뭐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스트레스한 것도 나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그 저희 그 페이지라도 다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주고, 그다음에 제가 그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튜닝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이렇게 그 별도로 저희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바라보셔가지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